네, 오늘 일정에서의 의미를 찾아보고 내일 금요일인데 주말을 앞두고 또 이 말썽인 변동성이 나올지 아니면은 또 어제 오늘의 약세 움직임을 딛고 반등 움직임 나타낼지 거기에 따른 힌트 찾아보겠습니다. 절대전략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준현 운용역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시영 운영위원입니다. 네, 오늘장 한마디 해주세요. 네, 오늘장 한마디는 낙폭과대 반등 마무리, 실적 발표 앞둔 숨고르기로 정해봤습니다. 결국엔 많이 빠져서 기술적으로 올라오는 반등은 끝났다. 실적에 따라서 차별화를 이루고 있다라고 보시는 거세요? 네, 그렇죠. 아쉽지만은 어느 정도 기술적인 반등은 마무리가 됐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가 장중 저점이 2,900포인트 초반이었었죠. 최근에 3,047포인트 정도까지 반등이 나왔는데 그게 3,047포인트 정도가 지난 8월 20일 날 저점을 깨면서 이탈했던 지수대거든요. 당연히 저항을 좀 받을 수밖에 없는 쪽이었죠. 제가 1차적인 반등 목표 자체가 짧게는 3,000, 그다음 3,030 정도를 얘기했던 건데 그 흐름에서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면 코스닥 시장은 기술적 반등 이상이 나왔어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많이 빠졌던 부분도 있지만은 920포인트대에서 1010포인트 정도까지 거의 10% 반등 나왔거든요. 저점과 고점 사이에. 이제 코스피는 저점과 고점 사이에 4%.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그런 또 부분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이제 코스닥 시장은 이제 기술적 반등 이상 나오고 난 다음에 먼저 올랐기 때문에 오늘 상대적으로 하락이 나왔다 봐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만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죠. 국내 시장 같은 경우는 여전히 해외 시장에 비해서 여전히 낙폭 가대거든요. 현재 오늘 기준으로 본다 한다면 월봉 기준에서 코스피 같은 경우 지금 코스피 코스닥이 지금 코스닥 같은 게 1% 정도 빠졌고 오늘 좀 빠지면서 코스피 같은 경우도 지금 10월 달 들어서 2% 빠졌거든요. 근데 지금 뭐 미국 시장 같은 거 알다시피 다우하고 지금 S&P는 신고가지 않습니까? 신고가 흐름 속에서 월간 단위로 거의 4%, 5% 나스닥 시장 같은 경우도 기술적인 반등이 나왔거든요. 해외 증시에 비해서는 기술적 반등으로 좀 마무리가 됐다고 해서 우리 시청자님들이 좀 아쉽겠지만 현실을 인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국내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계속적으로 부진한 부분 자체는 수급에 있다고 좀 봐야 되겠죠. 최근에 주가 하락했던 자체가 국내 문제보다는 대외적인 이슈 때문에 빠졌지 않습니까? 국내 문제 때문에 빠졌다는 다면 이해가 되지만 국내는 전혀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요? 최근에 유일하게 삼성전자 중심의 반도체 쪽에 대한 실적 우려감 자체가 유일하게 국내 시장의 악재를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이제는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앞둔 숨고르기 장세가 오늘날이 정해는 좀 될 거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결국은 실적 발표 이후에 실적 낙폭과대 이후에 이제 실적 차별화 장세가 전개되는 흐름으로 향후에 전개되지 않겠는가 먼저 그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오늘 수급이 기관 외국 투자가들 코스피 같은 경우 보게 되면 오늘 외국 투자가들은 많지는 않지만 현물에서 좀 매수를 좀 해주고 있고 선물시장에서 거의 3천억 가까운 매수. 그다음에 이제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개인만이 유일하게 좀 매수를 했어요. 매수를 했는데 현재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을 좀 사야 되는 여건이지 않습니까? 원달러 환율 보시게 되게 되면 거의 1,200원대에서 1,100 지금 80원 아래까지 떨어졌으면 외국 투자가들이 주식을 사야 되는데, 근데 문제는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지만 외국 투자가들이 국내 시장에서 적극적으로 주식을 환율이 떨어진다 한다 하더라도 사기가 쉽지가 않다. 그 부분 자체는 여전히 국내 시장에서 외국 투자가들이 시가총액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수준이다.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그렇다 한다 하더라도 최근에 수급에 주체가 없다 보니까 외국 수급이 안 들어온 부분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시장에 내부적으로 지수가 좀 하락했기 때문에 외국 투자가들이 선물 쪽에서 매수가 유입됐지만은 강한 매수가 아니었기 때문에 프로그램에서 제한적이다 보니까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전반적인 본전화에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다우 지수가 상대적 강세를 보이기 때문에 따라서 약간이 그래도 경기관련 섹터 쪽인 일부 철강에 현대해체라든가 포스코가 약간 플러스, 그다음에 자동차 쪽에 현대유아라든가 만도 중심의 일부 자동차 부품 종목들 올해 상승이 좀 흐름이 전개됐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의류 종목들이 오늘 상당히 좀 두각을 좀 나타냈어요. 의류 업종 같은 경우는 제가 리오폰 관련 종목 시장에 관심이 많은데 리오폰 관련 종목 중에서 실적이 따라지는 쪽에 주목을 하자는 쪽이 제가 가장 강조하는 쪽이 의류 업종이거든요. 오늘 의류 업종 중에서
힐라홀릭스 같은 경우는 납폭 가되었고, FNF가 시장을 좀 주도를 하고 있는 쪽인데, FNF라든가, 그 다음에 코엘 패션 같은 경우는 오늘 급등이 나와서 밀리긴 했지만은, 신고가 흐름이 좀 전개되고 있는 쪽인데, 의료업종은 여전히 코로나 국면 쪽에서 거의 최대 실적을 내고 있기 때문에, 주가 재평가 작업이 진행되고 있는 흐름이 오늘 시장에서 나타났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에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오늘 지수 하락이 좀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것 자체는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좀 크게 좀 받았다고 봐야 되겠죠. IT 소재 관련 종목도 영향을 받았던 것 같고요. 반면에 이제 그동안 소외를 받았던 5G 관련 종목들이 낙폭가득 반등이 나왔던 것 같고, 게임주 같은 경우 여전히 유메드였던 강세 흐름 속, 유메드라든가 게임빌, 퍼러비스의 강세 흐름 속에서 원래 액터즈 소프트가 상한가 들어간다든가 그런 어떤 종목별 차별화 쪽에 섹터의 흐름 자체가 코스닥 시장의 특징이었다고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오늘 특징 종목을 딱 한 종목을 좀 꼽아드린다 한다면 파워넷이라는 종목을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종목이 2차전지 오늘 소재 종목 하락 이유이기도 합니다. 소재 관련 종목도 하락이 많이 올랐던 부분도 있지만 이 이유라고 좀 봐야 되겠죠. 이 회사 같은 경우 리튬 인산철 배터리 시장 확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주가가 움직임이 전개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2차전지 관련 소재 종목들이 빠진 내용 자체가 이미 전부터도 이슈가 됐던 부분이겠지만은 테슬라가 모델 3에 리튬 인산철 배터리를 탑재할 가능성이 크지 않겠는가. 이미 이슈가 됐던 것 같아 현실화된 게 아닌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에서 주력하고 있는 리튬 이온전지 배터리 관련 종목들의 직격탄을 맞았다. 그렇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난 5월 달에 중국의 배터리 셀 전문 기업인 셀과마 업무 해결을 체결을 하면서 배터리 모듈 사업에 리튬 이온전지 LF 배터리 쪽에 지출하고 있어가지고 그 부분 자체가 오늘 이 정도 상승으로 2차전지 관련 반대쪽에 있는 그동안 많이 올랐던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의 하락으로 이끌었던 게 아닌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특징적인 종목으로는 의류 쪽, 실적 뒷받침되는 의류 쪽하고 또 테슬라와 관련된 모멘텀 받은 이 리튬 인산철 관련된 종목까지 얘기를 해주셨네요. 내일장에서는 뭘 봐야 될까요? 내일 시장은 아무래도 지금 시장 자체가 이제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미국도 그렇고 국내도 그렇고 실적 시즌의 미국 같은 경우는 경제 지표들이 다 묻힙니다. 여러 악질 자체가 실적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죠. 최근에 다우 중심의 S&P 신고가 흐름 자체는 실적 호전이거든요. 최근에 여전히 물가 급등이라도 인플레이션 우려감 진행이 좀 되고 있지만은 미국도 실적이 주목할 것 같고 국내 같은 경우 이제 내일부터 본격적인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됩니다. 주요 기업들 그동안 이제 삼성전자, LG전자, 포스코, 그다음 오늘 네이버, 그다음에 포스코 케미칼 쪽이 발표했는데 아마 내일 아마 이제 현대건설 중심으로 해서 주요 경기 관련 종목들 아마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되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현대건설 실적이 나올 것 같고 일부 이제 은행주들 나올 것 같은데 실적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장의 내부적으로 오늘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어제에 의해서 크게 좀 하락을 했기 때문에 내일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기술적인 반등을 좀 시도할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제가 보기에는 약간 반등을 시도할지 모르겠지만 상승 추세는 이제는 고점 돌파는 상당히 시간이 걸리지 않겠는가 하는 쪽인데 소재 관련 종목들 반등 여부에 따라 가지고 코스닥 쪽에 관심이 어디로 쏠릴지 그동안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워낙 두각을 나타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반도체 장비라든가 소재라든가 일부 여타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소외를 좀 받았던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코스닥 쪽에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은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내일 만약 힘을 못 쓴다 한다면 상대적으로 그동안 부진했던 IT 장비라든가 폴더블폰이라든가 관련했던 종목들 쪽으로 이동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내일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 이틀 전에 하락을 했는데 반등 여부를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나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시장이 기술적 반등은 끝났다고 보시는 거면 대안을 실적주에서 찾고 계신 거세요? 전략 어떻게 세우고 계세요? 예, 그렇죠. 우리 시장이 어제 오늘 약간 더 주춤거리고 있는 쪽이지만은 글로벌 시장 자체는 지금 위험자산 선호 현상이거든요. 현재 S&P 500 빅스 지수가 가장 거의 낮은 수준까지 16 레벨 수준까지 좀 떨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국내 시장 자체는 여전히 조금 투자 심리 자체가 조금 유치된 게 아닌가 생각이 좀 되는데요. 일단은 지수 하방은 좀 지지가 될 것으로 봅니다. 이틀 전서 조정력 받았던 부분 자체는 단기 반등에 따른 기술적인 약간 더 반락으로 좀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그래서 현재 시장 자체는 조정 구간에서 접근을 해야 되지 올라갈 때 사면 제가 수익 내기 쉽지 않다는 거 여러 차례 얘기를 하고 있는 쪽인데 조정권에서 여전히 긍정의 관점을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국내적인 시장 자체가 여전히 상대적으로 부진한 부분이기 때문에 충분히 어느 정도 미국 시장을 중심으로 해외 시장의 겐 맞추기 과정은 충분히 좀 진행되지 않겠는가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중국 자체는 이제는 질적인 반등이 이제 끝났다고 그랬으니까 이제 실적에 이제 주목을 해야 된다. 이번 주 후반부터 해가지고 다음 주에 주요 기업들의 실적이 좀 발표가 좀 되는 거니까 그래도 실적에 주목할 필요가 실적에 주목을 좀 해야 되겠죠. 이제요. 왜냐하면 수급 주체가 지금 없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같은 경우는 순환매 장세 전개가 좀 될 것 같고 이틀 전에 코스닥 시장이 좀 오늘 조정을 좀 받았지만은 그래도 수급 여건 자체는 그래도 최근에 신용 물량이 급감한 코스닥 시장을 중심으로 중소형 종목 쪽에서 수익의 기회를 여전히 찾아야 된다. 뭐 그 점 여전히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관심은 뭐 IT죠. 코스피 IT도 수급 여건이 대응 쪽에 쉽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서 얘기했다시피 IT 쪽에 IT 장비라든가 특히 이제 폴더폰 관련 종목들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코스피 장 같은 경우 실적이 괜찮은 쪽에 철강 업종이거든요. 최근에 포스가 진짜 서프라이즈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못 가고 있는 쪽인데 그래도 경기 관련 쪽은 철강이라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의류 섹터들이 오늘 주가 좀 올라왔었지만은 조정권에서 여전히 관심 좀 가지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2차전지 소재 관련 종목들이 부진하다는 다음에 앞서 얘기했던 일부 제약바이오라든가 IT 쪽에 그다음에 실적이 괜찮은 쪽이 코스닥 시장의 의료기기 쪽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콘텐츠 관련 종목들도 주가 좀 많이 올라왔지만 선별적인 여전히 그쪽에서 수익의 기회를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